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85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0.05% 증가한 79조 1,405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8조 2,229억 원으로 21.74%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S25가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부문은 매출 51조 7천억 원, 영업이익 4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매출 25조 1천억 원,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3개 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 중 메모리 매출은 19조 1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는 서버용 D램 판매가 확대되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저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으로 추가 수요가 있었지만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영향으로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판매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선방했지만 트럼프발 관세 폭탄과 경기 둔화로 업계에선 2분기 실적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수요가 비수기인 2분기에는 줄어들 걸로 예상해 갤럭시 S25 엣지 등 플래그십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임원들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급에서 주식 보상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H20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최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자 엔비디아가 주력인 H100의 성능을 일부러 낮춘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AI 칩 중에서는 가장 고성능이지만 H100의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저성능 칩만으로 중국이 딥시크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놀랐던 겁니다. 엔비디아는 H20 수출 제한 조치로 재고와 충당금 관련 비용이 발생해 1분기에 55억 달러, 약 7조 8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와 AI 기업들이 1분기에만 H20을 160억 달러, 약 23조 원어치 이상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또한 막히게 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6% 넘게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H20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세대 HBM3 제품과 함께 5세대 HBM3E 8단 제품도 일부 탑재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선 우리 기업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현재 H20에 들어가는 저사양 대신 5세대 HBM3E 12단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HBM은 기본적으로 주문 생산 구조로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많이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수요 자체도 아직 제대로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AI 칩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부정적인 파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사 중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 조사 결과 지난해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판 회사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이어 삼성전자가 2위, 지난해 1위였던 인텔은 3위로 밀렸습니다. 당초 가트너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AI 수요에 힘입은 엔비디아의 성장세를 결국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른바 AI 메모리 반도체로 불리는 HBM 생산에 있어 세계 최강자로 떠오르면서 전년 대비 91.5%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4위로 껑충 뛰어오른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 집계엔 사실상 1위인 타이완 TSMC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전세계 반도체 매출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6,55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 비해 2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AI 개발 경쟁이 불붙으며 이른바 AI 칩의 수요가 폭증한 영향이 역시 컸습니다.
중국 정부가 낡은 PC를 비롯한 가전 자동차 등을 새 것으로 바꾸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이른바 이구환신 부양책을 펴면서 D램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AI 칩을 제외한 D램 부분에서는 세계 최대 생산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앞서 2주 초에 시장 분석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1분기 전세계 D램 매출 1위가 SK하이닉스라고 집계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36%,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4%로 삼성이 전체 D램에서 SK하이닉스의 30년 만에 뒤졌다고 발표한 겁니다. 특히 3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25%까지 오르면서 삼성전자와의 차이가 10%포인트 안쪽으로 좁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른바 전통 D램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부가가치가 월등히 높은 D램인 HBM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자리가 급격히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은 엔비디아의 HBM 퀄리티 테스트 통과 소식이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어 AI 생태계 합류가 시급하다는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BS 홍효재입니다.